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저처럼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주말 내내 아이 얼굴을 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낼 것 같아 최대한 머릿속으로 해야 할 말을 정리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신랑한테는 토요일 아침에 아이가 자기 방에서 놀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처럼 열을 받아 하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제가 해볼 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친정은 모두 국외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와 부모님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고 여동생은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오빠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보단 가족이 낫지 않겠느냐며 가셨고요. 환갑이 넘어서 고향 땅 두고 다른 나라 가서 아이만 키우면서 산다는 게 보통 결정은 아닌데 아버지가 정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전역을 하셔서 퇴직연금도 잘 나오는 편이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해외 각국의 파병 경력이 좀 있으셔서 외국 적응도 빠르셨습니다. 오빠 말이 아이 봐주시니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한 삭도 안 받으시고 드려도 다 조카한테 쓰신다고 하네요. 그만큼 두 분이서 싱가포르에서 지내시기에도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신 상황입니다. 사실 오빠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제 친정 부모님께 첫 손주는 제가 낳은 제 딸입니다. 첫 정이 무섭다고 싱가포르로 가실 적이 아이 7살 때였는데 고향 땅 떠나는 것보다 손녀랑 떨어지는 게 더 마음 아프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저도 슬슬 원래 경력으로 복직할 준비를 할 때쯤에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기회일 거란 건 알았지만 아무리 외할머니 할아버지 댁이라도 부모 없이 아이를 타국으로 보낸다는 게 영 걸려서 몇 번을 재고한 끝에 시댁도 남편도 아이에게 좋은 기회일 거라며 찬성 의견을 내면서 결국 아이를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3년간 싱가포르에서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단언컨대 아이를 제 친정 부모님께만 맡겨놓고 등한시한 적 없습니다. 아이가 바빠서 힘들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매일 1시간 이상씩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고 같이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모르는 엄마랑 딸만의 비밀이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구하기 힘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정작 한국집에 쌀이 떨어질 때까지 몰라도 매번 부족할 일 없게 챙겼고 부모님께서 나중에 아이 한국에 다시 보낼 때 다 모아 돌려주셨지만 말이죠. 한 달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늘 송금해 왔습니다. 아이 생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는 비행기 값이 아무리 치솟아도 꼭 저희가 싱가포르에 가거나 친정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설에는 시댁에 간다고 예외였습니다. 왜 저희 부부가 따라가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말이든 다 핑계가 되겠지만 저는 경력 단절로 아이 경력이 휴지 조각이 될 마지노선에 놓인 시점이었고 신랑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다른 나라로도 이직할 수 있는 업종이 둘 다 아니고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 끝나고 제 딸은 한국에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이는 대견하게도 엄마랑 3년이나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그늘진 구석이나 여타 다른 상처가 없어 보였습니다. 중학교 가서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 지냈고 성당에서도 성가대다 뭐다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아이가 친화력도 좋고 밝아서 친구들이 많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비행하는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성이 바르지 않다, 잘못 배웠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다 제 불찰이고 부족이네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사실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하교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학원 가는 게 일정이라 하루에 시어머니랑 아이랑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2시간 남짓이에요. 아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9시 반쯤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학원으로 픽업 가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학하면서 그리고 방학이 좀 길어지고 학원까지 휴원하면서 아이가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혼자 인터넷 강의를 보고 영화 보고 밥도 혼자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혼자도도 아무 문제 없죠.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굳이 와 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아예 혼자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이가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용돈으로 즉석식 시켜 먹거나 햇반에 햄이나 구워서 대충 때우고 한다며 자꾸 오셔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가 자꾸 할머니 앞에서 영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뉘앙스를 들으면 뭔가 짜증내는 것 같기도 한데 웃으면서 영어로 말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이불 바느질이랑 한복 만드시던 분이라서 영어를 잘할 줄 모르시는데 아이가 자꾸 영어로 말해서 대화가 통하질 않는다고요. 한국말로 하라고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아이가 입방구를 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몸짓인지. 눈알 굴리면서 입방귀 끼고 어깨 으쓱거리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 진짜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할머니 계실 때는 영어로 말하지 말고 한국말로 말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시는데 왜 자기는 안 됐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건 표준어를 하실 수 없으니 그러시는 거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국말 쓰겠다고 하는데 영 찝찝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못 믿고 제가 예전에 쓰던 공기계가 된 휴대전화기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집에 와서 그걸 들어보는데 혈압이 마구 치솟더라고요. 들은 대로 해석하자면 밑에 딸의 이야기는 영어로 한 내용입니다. 모두. 할머니가 지금 전염병이 심각해서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어디서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난 당신처럼 늙지 않을 거야. 당신은 쓸모 없잖아. 빠일 거 있으면 내놓을래? 지금 돌려놓고 나중에 엄마 오면 거들어서 같이 널어. 네 엄마 요즘 일 많아서 힘들어. 블라블라 블라. 내가 왜? 그건 내 일이 아닌데.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흰밥 해놨는데. 할머니 뇨끼 알아? 후추 들어간 베이글은? 딤섬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딤섬? 만두 해줄까? 전에 딤섬집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뭐야 알아? 만두 해줘? 아 됐어. 짜증. 다 제가 잘못인 거 압니다. 제가 못 가르친 거고 제가 부모 자격 없는 거고 제가 애 망친 거란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아이 교육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께는 못 알아들으신 부분이라고 해서 혹여 더 상처를 받으실까봐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 안 드리는 게 더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아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서라도 아이가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해왔다고 사죄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죄도 아이가 진심이어야 하잖아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의미 있는 거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내 품에서 떼어내서 유학 보낸 과거의 제가 패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스럽습니다. 추가. 많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은 당연하고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아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패 끼치는 인격으로 자라지 않게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죠. 제 잘못이고 제 아이니까요. 저는 아이가 영어로 시어머니께 예의 없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무슨 말인데 라고 궁금해하실 때 그걸 숨기는 게 기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묻지 않으시고 알았다고 하시면 알려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만약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 어려워하신다고 저도 시어머니 무시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생각이 많아지네요. 딸과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신랑과 함께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앞에서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할머니가 안 좋은 뉘앙스로 느끼셨다고 한다 하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엄하게 꾸짖고 필요하면 이성적인 체벌까지 감행할 예정이고 여기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도 제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발 녹음한 걸 증거로 들려줄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애초에 그럴 아이였으면 물심양면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할머니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징벌을 가할 생각입니다. 용돈은 물론이고 눈앞에서 그놈의 알량한 공부한답시고 지원했던 모든 걸 압수할 겁니다. 댓글에 다들 달아주신 것처럼 인격이 흉한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안 됩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이가 한 행동을 오전에 알리면서 혹시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군인 출신이십니다. 절대 애를 오냐오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정리 안 하면 할아버지한테 혼난다고 밥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볼 수 없게 해서 답답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교육이 아이를 더 삐뚤어지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3남매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잘 자라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친정 아버지는 아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절 더 혼내시네요. 귀국한 지 1년 만에 뭐냐고. 진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였을까요? 유학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엄만 게 문제일까요? 훈육은 당연한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기. 아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너무 다행이었던 것은 아이는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매우 놀라고 당황하며 거짓말은 하지 않더군요. 그저 할머니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할머니를 또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하고 영어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부모님 덕이지. 너 혼자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엄하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까지 와서 널 케어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닌 희생과 사랑이다. 그 시간에 네가 걱정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오시는 건데 넌 할머니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막말을 했다. 대신 하늘이 들었고 네가 나쁜 아이, 나쁜 손녀, 나쁜 딸이었으면 비록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할지언정 변함이 없다고 말했죠.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할머니와 있는 시간에 네가 어떻게 할지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용돈은 한 달간 끊기로 했고요.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녹음을 하였는데 그 뒤로는 공손해진 말과 태도를 느낄 수가 있었죠. 혼잣말로 할머니 미안해요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순 없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읽고 심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 그래도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나 예의 없음을 당연시할 수 없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와 저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요. 상담은 앞으로 더 받을 예정이고 저는 아이의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절절히 깨달았기에 남편과 함께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함께 욕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아이가 본인 잘못을 진심 어리게 못 느낀다면 남편분이랑 둘이 애 앞에서 똑같이 하세요. 둘이 만든 외계어 쓰시면서 딸 쳐다보며 비웃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무시하는 제스처를 보이시고 그리고 딸에게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세요. 저는 교육 쪽에서 20년 가까이 종사했는데 부모님과 같이 못 가고 위탁으로 해외에서 학교 다닌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버릇 개념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사춘기 때라 조심스럽지만 지금 안 잡으면 어른 돼서도 그럽니다. 댓글이 초보 예비 엄마인 임산부입니다. 글을 읽으며 만약 나중에 내 딸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찔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자식 키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순간적인 감정적으로는 다리 몽둥이를 부숴놔야 할 것 같지만 저도 사춘기 시절 그랬듯이 무조건인 비난이나 매질은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더라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 상담가 같은 전문가들 만나 정확한 훈육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엄마가 바른 분이셔서 자식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고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어 다행이에요. 아이도 잠시 방황했을 뿐 바른 길로 찾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금요일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을 나가서 형네 집에 가셨다는 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레깅스를 입는데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술을 한 잔 드신 김에 레깅스를 입지 말라고 하셨나 보더군요.
옆에서 보시던 어머니가 집사람 역성을 들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됐답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입는 건데 그걸로 뭘 그러냐. 당신 같은 시부모들 때문에 요새 시부모 모시려는 며느리들이 없는 거 아니냐. 나하고 딸들한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쓰나. 시어머니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시아버지가 주책 맞게 며느리 옷 입는 거로 왜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애도 아닌데 옷 입는 거로 아무 말 하지 마라. 홀딱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해대면 좋아할 며느리 없어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젊은 시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와 살면서 화장은커녕 바지도 못 입고 사셨던 우리 어머니, 그 한을 이제야 갚으시는지 아내가 뭘 입던 화장을 어떻게 하던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반면 아버지는 레깅스나 반바지 민소매 티셔츠 등을 입으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집사람한테 말씀하시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영감이 늙으려면 곱게 늙지 주책맞게 며느리 옷 입는 거로 난리를 친다면서 시끄럽다고 하시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50이 넘어서야 화장을 하셨죠. 그전에는 스킨 로션조차 못 발랐습니다. 아버지가 화장품 냄새를 싫어하시고 화장품을 바르고 그 손으로 음식을 하면 음식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셔서요. 50이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화장도 하시고 바지도 입으시고 파마도 하시고 어머니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사셨죠. 그래도 젊어서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산 게 억울하다 하시면서 아내나 형수, 누나들은 다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다고 하시면서요. 형이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따지고 저한테도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제 처가 형네로 가서 아버지한테 빌고 아버지를 모셔가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제 처는 싫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외식도 마음대로 하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좋다고 합니다. 빌러갈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형네 집에서 살라고 합니다. 아내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좋은 게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숨긴다고 해도 표시가 난다는 말이죠. 어제는 아침은 그제 저녁에 먹던 국에 대충 먹고 점심은 나가서 돼지갈비를 사 먹고 저녁은 떡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머니가 집사람 편을 드니까 집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기가 힘듭니다.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려고 치면 제 앞이 똑 닮아서 마누라를 가둬 놓으려고 한다면서 시끄럽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는 안 가신다고 못을 박았고 집사람이라도 형네 가서 아버지한테 빌고서 아버지를 모셔오자고 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더 편하고 좋은데 뭐하러 빌면서 모셔오냐고요. 그렇게 좋은 맏아들과 맏며느리와 함께 사시게 두라고 합니다. 맏아들과 맏며느리도 효도하게 기회를 주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사시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나 아내는 빌려갈 생각이 없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형네가 좋으면 형에게서 계속 살면 된다고 합니다. 맏아들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니까 며칠만 살다 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올 거니까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형은 빨리 와서 빌고 모셔가라고 계속 전화를 해대고 어머니와 집사람은 갈 생각이 없으니까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고 합니다. 안 오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사람 편을 들면서 막아주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나이 들어서 마누라와 며느리한테 저런 취급을 당하시는 아버지가 안쓰럽습니다. 집사람을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빌게 하고 모셔와야 하는지 곱고 따뜻하던 어머니가 이제 남자 같습니다. 행동이나 말투 전부 다요. 조금 언짢으면 큰 소리도 내시고 출근하면서 어머니한테 못을 받고 왔지만 가실 것 같지가 않네요. 집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서울에 가실 리도 없고 어떡할런지 내 어머니지만 너무하신다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이혼남 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요. 네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유 어머니랑 아내가 불쌍하다 진짜.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27살 직장인입니다. 언니는 29살 대기업에 다니고요.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자식 사랑이 굉장하셨습니다. 좀 집착도 있었지만 안 먹고 안 입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자식들 가르치고 맛난 거 먹이려고 애쓰신 걸 알아요. 특히 언니한테는요. 언니가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스카이 대학 갈 정도로 잘했거든요. 취직도 잘했고요. 그런데 언니가 상냥한 성격은 아니라 엄마 말에 늘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대학은 좋은 곳에 갔지만 놀다가 기숙사에서 쫓겨나거나 사채를 써서 엄마가 갚아주거나 이런 일이 많은 편이라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무튼 취업도 했고 저 같으면 엄마 용돈은 못 드릴 망정 잘해드릴 것 같은데 오늘 저녁 갈등이 터졌습니다. 언니가 퇴근길에 음식 포장을 해왔어요. 참치회였고 맛있는 집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었대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관심이 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식탁에서 참치회를 차리니 엄마가 좀 먹어보자고 앉으셨습니다. 참고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입니다. 그것도 참치회인데 비싸서 잘 못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엄마랑 횟집에 가서 회를 사드립니다. 그런데 언니가 신경질을 팍 내더니 나 먹으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라고 했고 엄마가 당황하시다가 정말 섭섭한 눈빛으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회 몇 조각 못 주니?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아이 하면서 회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고요. 혼자 먹으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마저도 울컥했네요. 엄마는 한 번도 딸이 사온 음식을 먹어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음식을 사서 딸 입에만 넣기 바빴지 엄마가 먹어보자고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언니한테 갔는데 언니는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왜 남을 줘야 하냐고 저를 한심한 듯 쏘아 붙이더군요. 엄마는 우시고 이럴 경우 언니 처지를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언니는 제가 이기적이래요. 음식을 나눠주는 건 당사자가 결정할 건데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맛볼 순 없다는 겁니다. 집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도 나고 붕괴하기도 하고 저는 언니 그런 면에 익숙해져서 이 정도로 남들 눈에 비치는지 잘 몰랐어요. 주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니가 개차반이었군요. 모든 걸 걸고 실제 사실이고요. 사실 참치의 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 중 가장 약한 편입니다.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우지만은 않았습니다. 막 나갈 때나 버릇 없을 때 매도 들고 물론 1년에 한두 번이지만요. 엄하게 야단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니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매를 드는 엄마 해초리를 빼앗아 분질러 베란다 밖에 버렸고요. 그때부터 부모님께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힘이 세진 언니 훈육을 포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달래가며 구슬리며 예뻐라 키우긴 했습니다. 저는 뭐 언니 감정 쓰레기통으로 언니한테 맞고 컸고 용돈도 뜯겼고 네 수고 나니 진짜 콩가루 집안 같네요. 언니 대학 때는 사채 사건 때문에 엄마가 화가 너무 나셔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처음으로 매를 들고 언니를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뼈에 금이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빈 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가느냐고 말해서 제가 엄마를 간호했고요.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튼 쓰고 보면 더 막장 같은 내용이 많은데요. 언니는 밖에 나가면 인기 많은 인기녀예요. 친구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진짜 잘해줍니다. 언니 실체를 아는 사람은 어려서 같은 아파트 살아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던 몇몇 언니 친구들 정도랄까? 언니 친구들이 놀라면서 야, 너 착한 동생 왜 때려? 나 같으면 땡땡이가 동생이면 업고 다니겠다. 야, 부모님께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내신 그 언니 친구가 내 친언니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여하튼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엄마랑 먹는다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방에 들어가네요. 왜냐면 언니는 더 맛있는 거 비싼 걸 사 먹을 재력도 되고 친구도 많거든요. 그런 걸로 눈 깜짝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께 돈 받으랬더니 엄마는 댓글 예상대로 어떻게 내 딸인데 그러냐고 오히려 절 나무라시네요. 아무튼 너무 많이 분노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기. 댓글 읽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 엄마와 언니는 변하지 않겠구나. 나를 챙겨야겠구나. 특히 댓글 중에서 이걸 읽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이도 회 좋아하죠? 그런데 엄마는 순이한테는 먹어보란 소리 없이 혼자서 식탁에 앉아 참치회를 먹겠다고 했나요? 이 댓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이런 패턴에 익숙했었나봐요. 어차피 난 안 줄 테니까. 처음부터 먹고 싶다는 말을 꺼낼 생각도 한 적이 없었네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엄마께 자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요. 그래요, 제가 없으면 효도해줄 딸도 넋두리 들어줄 딸도 없어질 테니 싫으시겠죠. 천하의 불효딸이라며 결혼이 아니라면 자취는 절대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월급을 모아서 독립준비를 몰래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부모님 집 아파트가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언니가 꼭 투자하고 싶은 집이 있다며 우리 집은 전세로 살고 집 돈을 언니한테 줬대요. 그리고 언니 명의로 서울에 집 한 채 샀다고. 제가 황당해서 있으니 언니 집이 그래도 몇 달 새 꽤 올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인데 누구 명이면 어떻냐고. 그러면 상속까진 생각하는 불효녀가 되기 싫지만 훗날 상속받을 것도 제겐 영원인 거 맞죠? 그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빡세게 모으고 제가 돈 벌 권리를 찾아서 살겠습니다. 이곳에 올리기 진짜 잘했네요. 27년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어지간하면 이런 댓글 안 쓰는데 월급 모아서 독립준비하지 마시고 전세자금 대출 알아본 다음에 자금 원룸이라도 얻어서 바로 나가요. 요즘엔 이자가 낮아서 월세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여유분은 저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부모고 형제고 피만 섞인 남이네요. 스니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